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형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예, 박형준입니다. 예, 사건 경위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25일 그러니까 어젯밤인데요. 11시 50분경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문화원 건물에 복면을 쓴 괴한이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외벽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은 1, 2분 만에 꺼졌고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직원이 퇴근길에 외벽 손상을 확인하고 일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본 경찰과 소방서는 오늘 새벽 1시에 출동해 불이 꺼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 누구 소행으로 지금 극우 세력의 한국을 싫어하는 극우 세력의 소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일단 주일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범인이 복면을 썼기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극우 추종 세력일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특파원, 최근에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한국을 비난하는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혐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2011년에 특파원으로 왔는데요. 한 해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그 직후는 동아일보 그 관할 경찰서에서 와서 퇴근길에 몸을 조심해라라고 할 정도로 예. 매우 혐한 분위기가 높았고요. 당시 한국말을 쓰면 옆에서 째려본다라거나 혹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때 분위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한일 정상회담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고위급 대화는 다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한일 간의 냉랭한 또 한국인을 보는 시선이 냉랭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추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속보 보셨습니다. 우리 문성국 장군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한국전략문제 연구위원 예. 이양수 국장 정치평론가시고요. 예, 김철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방금 일본에서 어젯밤에 벌어졌던 소식 전해진 속보가 어제가 일본이 항공모함, 이즈모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해서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배치하자마자 한국문화원에 방화를 했다. 뭐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또 그 광학 5호기라 그래가지고 로켓을 첩보위성, 그러니까 예. 뭐 본인들은 정보위성이라고 그러는데 정보위성을 지금 날렸습니다. 즉 1년 동안에 지금 5개의 정보위성을 날렸는데 로켓도 물론 이제 자국이 개발한 거죠. 예. 근데 아주 96% 이상의 어떤 로켓 발사 성공률을 보이는데 아주 굉장한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는 정보위성 다섯 개를 1년 만에 쏘아 올리고 바다에는 항공모함. 저 항공모함이 실제로는 호위함이라 그러는데 저거 갑판만 개조하면 바로 그렇죠. 항공모함 예. 되는 19,500톤급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동북아의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군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우리 아베 총리가 최근에 축사에서 우리 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군. 네, 예. 자위대를 즉 평화헌법, 전쟁을 못하게 하는 평화헌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인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 연구원님, 저희는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항공모함 만들어 띄우던 날, 실전 배치하던 날 한국문화원이 방화가 됐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가 우리 한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군국주의가 우리 한국을 공격하거나 한국을 향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역사를 왜곡하고 수정하는 노력이라는 말이죠. 예. 과거에 일본이 잘못했던 것을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덮고
어제 보도에 나왔듯이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줘서 예. 그 국가들이 지금 잘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하고 이런 잘못한 것을 다 덮어버리는 역사 수정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걸림돌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다. 우리 대한민국. 예. 따라서 결국은 한국과의 독도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예.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과 역사적인 문제의 갈등이 결국은 혐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예. 어제 방화 사건도 그것과 연관돼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러면 서울에서도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 뭐 일부 사람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한일 관계에 더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지금 일본이 평화헌법을 깨고 그 군국주의화되는 그게 좀 강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극우 세력이 준동해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역사 문제도 그렇고 특히 현존하고 있는 상황, 현존하고 있는 양국 관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화원이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 한국 국민도 그러겠지만 이게 확대가 되면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확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동북아 전체에 안보 위협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한미일 동맹 관계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미일 관계하고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한일 정부가 대단히 그 심도 있고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극우 세력의 출발은 731 부대 전범 비행기 앞에서 사진 찍던 아베 총리가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